네, 안녕하세요. 김영아입니다. 네, 앞서 가군의 박사님께서 짧은 시간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길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근대 교수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걸 보고 제가 최대한 짧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영업자의 생존에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이것이 인적 자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성별에 따라서 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2020년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도입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의 직업 훈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에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직업 훈련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직업 훈련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2019년 OECD 데이터로 국가 간에 비교해 놓은 결과입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색깔이 붉은 색깔인가요? 네, 이 부분이 이제 OECD 평균인데요.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직업훈련 참여율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OECD 전체의 평균은 21.7%포인트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임금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더 많이 직업훈련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한국은 여기 끝에 있습니다. 한국은 직업훈련의 참여율의 차이가 28.7%포인트입니다.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직업훈련의 참여 의지는 어떤지를 본 결과는 여기 아래에 있는데요. OEC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보다는 직업훈련 참여 의지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와 다르게 여전히 플러스, 즉 임금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의지가 자영업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의 특징은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수익이 낮아서 폐업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의 창업, 성장, 재기에 걸친 전 과정에 걸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이나 기술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같이 이런 제도들이 들어오면서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이제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면서 신속하게 다시 취업자로서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재기에 맞춰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이런 자영업자에 관련된 연구는 자영업 생존 연구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인적 자본과 연결된 연구는 상당히 부재합니다. 주로 자영업을 누가 선택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영업에 들어가는지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영업에 진입하시는 분 대부분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된 일자리에서 50대 생애 일자리에서 퇴직하신 뒤에 자영업자에 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이런 이행 경로를 많이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여성의 경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임금 근로자가 아닌 비임금 근로자로서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자영업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인적 자본이 자영업 생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가 청년과 중고령층의 이런 결정 요인, 자영업을 결정하게 된 요인의 차이,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영업 생존 연구는 최근에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취업자로서 자영업자의 능력보다는 경영 성과, 경영적인 측면, 사업체의 특성, 아니면 업종, 아니면 입지 이런 것들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했었던 연구들 중에서는 취업자로서 자영업자 본인의 이제 특징을 본 거, 인구 집단의 이제 인적 자본을 본 연구는 중고령층 아니면 장애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가장 최근에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저는 그렇다면 자영업자 인적 자본, 즉 직업훈련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경력에 따라서 자영업 생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다루어 봤는데요. 인적 자본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그리고 현재까지 자영업 창업하기 전까지 노동시장에서 본인이 생애 초기부터 축적해왔던 노동시장 경력에 따라서 이러한 자영업 생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질문을 하나 던졌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관계들이 남성과 여성 자영업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던져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영업 진입 직전 종사장 지위에 따라서 이런 생존이 어떻게 달라지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굉장히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질문은 그렇다면은 노동 생애가 연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자영업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자영업 생존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과 귀결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네, 본 분석은 한국노동패널의 1에서 25차 자료를 이용했고요. 분석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이제 관측 기간 동안 자영업을 창업하는 게 관측이 가능한 대상자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관측한 25년 사이에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5세 미만 중에 4,0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이 만들어낸 27,000개의 관측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모형은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을 사용하였고요. 자영업 이후에 자영업 폐업, 즉 자영업에 이탈하는 사건을 이제 경험한 확률 그리고 자영업을 지속하는 기간을 추정하였고요. 개인의 인적 자본이 이런 지속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존속 변수로 자영업의 생존 기간은 월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인적 자본 특성인데요. 학력과 노동시장에서의 총시장 경력, 근무 경력은 임금 근로로서의 경력과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로서 총 근무 경력 그리고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여부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사실 노동 패널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데 사실 직업훈련 자체가 임금 근로자들이 받는 직업훈련과 사실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카테고리는 다를 수 있지만 노동 패널에 있는 직업훈련의 정보는 창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세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포함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결국 이제 크게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그 직업훈련을 받은 시기가 창업하기 이전, 지금 현재 자영업 이전에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과 자영업을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자영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직업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사업의 특징인 업종, 그다음에 월 평균 소득, 연간 매출 적자 여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1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보는 유무도 포함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분석 결과에서는 인적 자본 위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설명 변수가 0일 때 자영업 유지 기간에 따른 누적 생존율과 여기 누적 폐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성과 남성의 색깔을 따르겠는데요. 여성은 빨간색이고 남성은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초기 여기 지금 하나하나가 자영업 유지 기간이고요. 이 그래프 하나하나 여기 점선이 10개월 단위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초기에는 초기 10개월, 20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생존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 2년 사이에 폐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자영업자의 이제 폐업률이 초기 1, 2년에 가장 높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남녀의 그 생존율의 격차도 사실은 1년 이후, 2년 이후부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쭉쭉쭉 벌어지고 있고요. 이 격차가 그 격차는 결국 1, 2년 이후에부터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급락하고 있는 생존율은 초기 2년 이후부터 계속 되다가 여기 한 50개월 정도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한 5년 정도인데요. 즉 폐업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가 5년 이후부터 만약에 살아남은 자영업자는 생존율이 점점점 더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폐업률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폐업할 가능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 훈련을 받으신 분들과 안 받으신 분들 그리고 시기별로 구분을 하여서 그렇다면 생존율이 어떤 차이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색깔이 초록색은 죄송합니다. 그 파란색은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장 밑에 있죠. 즉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직업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생존율은 높지만 이분들은
창업 전에 직업훈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창업 이후에 직업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카테고리보다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직업훈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을 수 있고, 특히 그 시기에 따라서 직업훈련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서 생존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와 받은 경우, 받은 시기별로 성별 생존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카테고리에서의 성별 생존율입니다. 아까 앞서 전체를 봤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초기 1, 2년에 급하게 떨어졌다가 50개월 전후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업 이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자가영업자의 성별 생존율인데요. 아까 봤던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데요. 이것은 창업 이후에 직업훈련 받은 경우에서도 큰 남녀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죄송합니다. 창업 이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자영업자의 보시면 남성의 경우 초기에 생존율이 좀 더 높다가 한 70개월 전후로 여자 남자의 생존율이 이렇게 역전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후 70개월까지 여성이 좀 높았다가 창업 이전에 이제 제가 다시 할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창업 이전에 직업을 받으신 자영업자의 성별 생존율을 보시면 초기에는 남성이 살짝 높았다가 여성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여성의 생존율이 조금 더 높았는데 70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 이후에 직업을 받으신 분들은 반대로 오히려 남성이 70개월, 50개월, 60개월까지는 남성이 조금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가 점점 여성이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그렇다면 생존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직전 종사장 지위는 크게지 4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비취업, 그다음에 임금근로, 여기 빨간색은 자영업자였던 경우입니다. 여기는 무급과 종사자에서 자영업자가 들어오신 분들인데요. 보시면 비취업이었다가 자영업자가 되신 분의 생존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생존율이 높았던 것은 괜찮았던 것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자가 되신 분인데요. 그 다음으로 생존율이 괜찮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에서 자영업자, 즉 이전에 똑같이 자영업을 하셨다가 폐업을 하신 뒤에 다시 자영업자가 된 경우의 생존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생존율이 좋았던 것은 무급과 종사자에서 자영업자가 되신 분들인데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비취업자였다가 즉 노동시장 밖에 있다가 노동시장을 들어오는 경로로서 자영업을 이용하신 분들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자로서, 즉 노동시장 이내에 있으시다가 다른 종사자 지위에 있으시다가 자영업자로 오신 분들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약간은 유사하지만 이제 임금근로와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자영업자였다가 다시 자영업자가 된 경우보다 임금근로자였다가 자영업자가 된 경우의 생존율이 다소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성별 폐업 결정 요인에 그렇다면 이런 인적 자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면 여성의 폐업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금시장의 경력,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 경력이랑 자영업 경력이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근로 경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폐업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영업 경력은 오히려 높을수록 폐업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경험의 영향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래프와 이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직업훈련 경험이 없으신 분에 비해서 직업훈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영향의 방향이 달랐는데요. 창업 전에 직업훈련 받으신 분들은 직업훈련 경험이 없으신 여성에 비해서 폐업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지만 창업 이후에 직업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분에 비해서 폐업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생존할 가능성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남성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성은 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폐업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자영업 이전에 어떤 종사장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런 인적 자본이 어떤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구분하여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이제 무급과 종사자, 비취업자인 경우였다가 자영업자로 진입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폐업의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에서 다시 자영업자가 된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폐업의 가능성을 줄이는 영향을 보였습니다. 임금근로의 경력이 길수록 자영업자여서 다시 자영업자로 다시 창업하신 분의 폐업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결국 직전 자영업이 다시 폐업해서 다시 자영업자가 된 경우일지라도 자신의 노동 생애에 있어서 임금근로 경력이 길다라면은 자영업을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현재 자영업을 해서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근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 다른 노동시장에서 다른 일자리로 다시 재취업할 가능성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경력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자영업 경력이 계신 분은 임금근로를 했다가 다시 창업을 하신 경우에 있어서도 폐업의 가능성을 줄이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봤었던 직업훈련의 영향력도 여기서는 임금근로였다가 자영업자가 되신 분에 있어서는 창업 전에 직업훈련을 받으신 분은 오히려 폐업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창업 이후에 직업훈련을 받으신 분은 폐업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영업자에서 자영업자가 되시는 경우에서도 똑같이 이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남성도 비슷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자에서 다시 자영업자가 되신 경우 그리고 무급과 종사자에서 자영업자가 되신 경우 두 케이스 모두의 학력이 높을수록 폐업의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근로 경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자 되신 분들에게도 폐업의 가능성이 증가하였고요. 자영업 경력이 높았었던 분들은 똑같이 여성과 똑같습니다. 임금근로에서 당장 직전 일자리가 임금근로였다가 다시 자영업을 하신 분들도 자영업 경력이 기시면 결국은 이제 자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역량 또한 직업훈련 경험이 없으신 남성에 비해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자가 되신 분들은 창업 이전에 직업훈련 받으신 분들은 폐업의 가능성이 증가하였고요. 다시 자영업자가 되신 경우에는 창업 이후에 직업훈련을 받으신 남성들은 직업훈련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생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본 연구의 이제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창업 생존율 추이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 1, 2년까지는 폐업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년 정도까지 유지가 되었고요. 5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 1년까지는 성별의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요. 2년 이후부터 폐업의 이제 위험이 여성에게 크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은 것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것에 비해서 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즉 생존의 가능성을 증가시켰는데요. 그 시기에 따라서 영향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즉 창업 이후에 직업훈련을 받으신 자영업자가 폐업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된 경우가 비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된 경우보다는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생존율은 그 종사장 경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자영업자에서 자영업자가 된 경우가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 된 경우보다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생존율은 자영업자에서 자영업자가 된 경우보다는 오히려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가 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폐업 결정 요인은 간단하게 여성과 남성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결국은 자영업 경력이 길수록 자영업자의 자영업 유지 가능성이 증가되었고 임금근로 경력은 오히려 자영업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도 아까 전체 추이에서 확인한 것과 똑같이 창업 이후에 받은 직업훈련이 결국은 생존의 가능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교육 수준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좀 보였었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무급과 종사자나 비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된 경우에 폐업 가능성이 증가하였지만 남성은 오히려 이제 단순히 그냥 비임금근로에서 자영으로 이행한 경우에만 폐업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보여준 시사점은 자영업자 교육 수준이 자영업 생존에 미친 영향은 자영업자 성별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어떠한 일자리 경로를 통해서 자영업에 진입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모두 이제 자영업 경력이 길수록 그리고 창업 이후에 직업훈련을 받았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요. 특히 받은 시기가 창업 이전이 아니라 창업 이후에 받은 직업훈련일수록 자영업 생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현재 직업훈련이 자영업자 직업훈련이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기나 재취업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연구 결과는 결국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면 생존의 가능성이 연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의 대상이 폐업을 준비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현재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으신 경우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